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3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1시 28분입니다. 이건 저희 유튜브 채널이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면 Classical and Basic Modern Physics and Differential Equations가 있는데요.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11 Special Relativity, 로렌츠 팩터, 특수상대성 이론 1, 방정식 풀기, 필독 물리학 책모음 이런 제목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보기를 누르고요. C++ Library Extensions 이 링크를 누르면 C++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 되고요. 물리학 필독서 이 링크를 누르면 책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리고 Current Download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르면 이전 동영상의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이 소스 코드의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02로 변경하고 폴더를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다시 이 동영상에서요. 물리학 필독서 이 링크를 누르면 이 책이 들어있습니다. Fundamentals of Physics, 할리데이 레즈니크 8판이고요. 또한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 Modern Physics 9판이고요. 또한 Universal Physics with Modern Physics 15판입니다. 이 세 권의 PDF 책이 여기에 이 링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처음 공부할 때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새로 배우는 것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이 책 Fundamentals of Physics 이 책 한 권만 읽지 마시고요. 이 책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 Modern Physics 이 책도 읽으시고요. University Physics with Modern Physics 이 책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책 한 권만으로 배우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참고하시고요. 이 책도 참고하시고요. 이 책도 참고하세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책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이 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자세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책 한 권만 고집하지 말고요. 여러 개의 책을 서로 참조하면서 공부하세요. 혼자 공부할 때 책 하나로만 공부하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개의 책을 종합적으로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Fundamentals of Physics, 할리데이 레즈니크, Extended Edition이고요. 8판입니다. 이 책에서 챕터 37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건데요. 이 챕터에 보면 챕터 맨 끝에 Question 섹션이 있고요. 이 섹션 자세하게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거 푸는 거 결코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Problem 섹션이 있습니다. Problem 섹션에서 제가 홀수 부분만 풀어봤었는데요. 다 푼 거 아니고요. 1번 풀고 3번 풀고 억지로 힘겹게 풀었는데요. 어제 제가 21번 이 문제를 풀다가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풀다가 포기하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다시 푸니까 어제는 안 풀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줄줄줄 풀리더라고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데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이 앞에서는 풀렸는데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21번 문제에서 거의 2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포기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푸니까 오늘 아침에는 또 쉽게 잘 풀리는 겁니다. 아직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번 동영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시작하고요. Physics Calculus 폴더를 엽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Special TXT 이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s two postulates부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가설이 Principle of Relativity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 가설이 The Constancy of the Speed of Light 빛의 속도의 상수성 또는 절대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Principle of Relativity가 뭐냐 그러면 The laws of physics are the same in all inertial reference frames. 물리학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the same, 동일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nertial reference frame, 관성을 뜻하는 건데요. 관성계란 상대속도 V가 상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inertial reference frame은 V가 상대속도라고 할 때 상수라는 뜻입니다. 그런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학 법칙은 동일하다. 이게 Principle of Relativity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빛의 속도의 상수성 또는 absoluteness 그래갖고 절대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빛의 속도의 절대성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The speed of light in vacuum,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는 has the same value,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regardless of the velocity of an observer 와 the velocity of the source emitting the light. 여기서 중요한 것은 regardless of the velocity of an observer, 관측자, 관찰자의 속도와 무관하게, 그리고 빛을 발하는 광원의 속도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광원의 속도와 무관하고 또 관찰자의 속도와 무관하게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는 has the same value, 동일하다. 이게 두 번째 가설인데요. 이 두 번째 가설 중에서 이거를 A라 하고요, 이거를 B라 하면 이 A와 B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찰자의 속도와 무관하게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 두 번째 B는 빛을 발하는 광원의 속도와 무관하게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 이 두 번째 가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개의 가설을 기반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두 가지 개념이요, proper time interval의 개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proper length,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proper time 또는 proper length, 고유 시간, 고유 길이를 설명하기 전에요, the proper time interval and the proper length are often measured by different observers. 그러니까 고유 시간 간격과 고유 거리는 often measured by different observers, 다른 관측자가 측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proper time interval은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관성계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하고요, proper time length는 일반적으로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측정합니다.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proper time interval은 일반적으로 moving observer,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가 주로 측정하고요, proper length는 stationary observer,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측정합니다. 또는 observer in motion,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proper time interval, 이 개념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상대성 이론 골로 갑니다. 말 그대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The proper time interval is the time interval between two events measured by an observer who sees the events occur at the same point in space. 고유 시간 간격은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그 이벤트들이 공간의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걸로 관찰하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 간격이다. 그러니까 proper time interval의 등장인물은 두 개의 이벤트와 그 두 개의 이벤트가 공간상의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하는 the observer,
이 관찰자가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장소, 같은 공간의 같은 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하는 그 사람이 측정한 두 이벤트 사이의 시간이 프로퍼 타임입니다. 여기서 이벤트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두 개의 이벤트가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측정해야 그 시간이 proper time interval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proper time interval은 observer in motion, 운동 중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proper time interval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부연 설명드리는데요. At the same point, singular form입니다. 단수입니다. 공간상의 동일한 점, 잘 보세요. Can be two distinct positions in space when measured by a different observer. 이게 사람을 골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공간상의 동일한 점, 한 점이요. 다른 관찰자가 관찰해보면 two distinct position, 두 개의 전혀 다른 공간상의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t the same point in space라는 말은 when observed by the observer in motion, 그러니까 운동 중에 있는 관찰자가 관찰했을 때 공간상의 동일한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The observer in motion을 S 프라임으로 나타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계속 곱씹어보면 제 설명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proper length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proper length에서는 at rest, 정지해 있는 상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요. 정지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상대 속도가 0이라는 뜻입니다. 상대 속도가 0이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the stationary observer, 물체와 상대 속도가 0인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가 proper length입니다. The proper length of an object, 이게 꼭 물체일 필요는 없고요. 고유 길이란 is the length measured by an observer who is at rest with respect to the object. 고유 길이는 물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가 그 물체의 고유 길이입니다. 즉, 물체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0이라야 합니다. 물체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0인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입니다. 여기서 at rest라는 말은 관찰할 때 시간차가 0이라는 뜻입니다. 즉, 동시에 측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proper time interval에서 at the same point in space라는 말은 델타 x가 0, 두 공간상의 거리차가 0이다. 즉,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 proper time이고요. 두 사건의 델타 t는 두 사건의 시간차가 0일 때, 즉 동시에 측정해야 그 길이가 고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스테이셔너리 observer의 좌표계를 일반적으로 S로 나타내고요. The observer in motion, 운동하고 있는 관측자의 좌표계를 S'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 경우에 proper time interval을 측정할 때는 공간상의 거리차는 델타 X 프라임, 즉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의 좌표계에서 거리차가 0이란 뜻이고요. 고유 길이를 측정할 때는 시간차가 0, 즉 동시에 측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문제를 풀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수천 개 봐도 소용없고요. 이론을 수백 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틀려가면서 문제를 안 풀어보면 절대로 이해 못하고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Relativity
of time 그래갖고 섹션 37.5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부터 열심히 문제를 풀어갔고요. 여기 21번 풀다가 도대체 안 풀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풀었는데요. 어젯밤에 이 21번 문제를 풀다가 포기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아침에는 잘 풀렸습니다. special.cpp 이 파일을 꺼냈고요. 이 책을 다운로드 하려면요, 이 링크를 누르면 됩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제가 여기서부터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상대성 이론 알고 동영상 촬영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려고 동영상 촬영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저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컨트롤 엔드 하고요. 이 부분은 디세이블 하고요. 여기다가 void 페이지 1078 problem 21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컨트롤 엔드 여기다 붙여놓고 이제 이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풀고 나면 진짜 허접한데요. 알 때는 허접하고 모를 때는 엄청 어렵습니다. A clock moves along an x-axis at a speed of 0.6 c and reads 0 as it passes the origin. 시계가 along an x-axis x축을 따라 moves 이동하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의 별표 at a speed of 0.6 c 빛의 속도의 0.6배 속도로 x축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and reads 0 as it passes the origin. 원점을 지날 때 0값을 읽는다. 즉 원점을 지날 때 시계를 0으로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A. Calculate the clock's Lorentz factor. 시계의 로렌츠 팩터를 계산하여라. 로렌츠 팩터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토 B는 0.600 곱하기 C 이거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로렌츠 팩터는 감마로 나타내고요. 이 감마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나누기 루트 1 빼기 V의 제곱 나누기 C의 제곱 이게 그 유명한 로렌츠 팩터라 부르고요. 여기서 베타를 V분의 C로 나타내고요. 이렇게 나타내면 감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베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루트 기호입니다. 그래서 오토 감마는 이 식을 대입하면 되는데요. 이건 맨날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로렌츠 팩터 with speed 하면요. 상대속도 B를 보냅니다. 여기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로렌츠 팩터를 계산한다고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std cout 로렌츠 팩터는 감마 cpg and 이거는 A번 문제이고요. 아무 명령출 프롬프트를 열어도 되고요. 0, 1, 2, 스페셜, 렐러티버티, 클랭, 플러스 플러스, SED, C++, 20, 스페셜, CPP, LTBB, 12, O,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C 하면요. 로렌츠 팩터는 1.25로 간단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이 식에서 이 로렌츠 팩터는요 굉장히 자주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아예 공식으로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문제 없었고요. 이제 B번을 풀어보는데요. B번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부분입니다. What time does the clock read as it passes x equals 180 meter? 시계가 180m를 통과할 때 시계의 값은 몇 시인가? 이 문제 이해됩니까? 이 문제 전혀 이해 안 돼야 정상입니다. 이 문제가 이해되면 여러분은 벌써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꽤 알고 있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 이런 문제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전체 문제를 다시 우리말로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계가 원점을 통과할 때 도대체 이 원점은 뭐야? 시계가 0값을 읽는다. 그리고 시계는 X축 방향으로 빛의 속도의 0.6배로 움직인다. 도대체 이 오리진은 뭐야? 원점을 통과한다는 게 뭐야? 0값을 읽는다는 게 뭐야? Calculate the clock's Lorentz factor. A번은 별로 문제가 없죠. 이거는 공식이 딱 나오니까. What time does the clock read as it passes x equals 180m? x가 180m일 때 시계는 몇 시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읽고 이해됩니까? 이거 읽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이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가 붙여넣었습니다. Fundamentals of Physics 8판이고요. 챕터 37 Relativity에서 Problems 문제 21입니다. 이거를 제가 A로 수정하고요. 제일 끝에다가 A로 놓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거는 옆으로 좀 줄여놓고요. 여기서부터 이론을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C로 나타내면요. 이거는 클락을 뜻합니다. 클락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동하는 속도가 0.6c입니다. 시계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공간상의 두 지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공간상의 두 점을 제가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시계가 이 지점을 통과할 때 이게 오리진입니다. 이게 원점이고요. 여기에서 x가 180m가 될 때요. 이 그림에서 x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The clock is moving입니다. With velocity 0.6c로 클락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는 지면상의 두 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좌표를 사용합니다. 시계의 좌표가 있고요. 시계는 움직이는 좌표이고 이 지면상에서 두 점은 지면에 대한 좌표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면에 대한 좌표계를 S로 나타내면 시계의 좌표계는요 S'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시계가 원점을 통과할 때요 T, P가 0이고요 180m 지점을 통과할 때가 T, P입니다. 이거를 제가 대문자로 나타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 원점에서 시계상의 X좌표를 X'으로 나타내고요. 이게 0입니다. 이 시계가요, 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시계상의 좌표가 0입니다. 시계상의 좌표, 즉 시계 중심의 좌표가 0입니다. 그래서 시계 중심의 좌표가 여기 왔을 때 시간이 0이고 시계 중심에서 관찰했을 때 요 위치에서 좌표가 0입니다. 그리고 시계가 0.6c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요 위치에 왔을 때 시계의 중심에 대해서 요 위치는 0입니다. 시계의 중심 좌표가 요 위치에서 0이고요. 이 시간은 0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좌표 S' 좌표계는 이동하고 있고요. 시계 좌표계에서 원점은 시계의 중심입니다. 시계 화면 다이얼의 중심이고요. 그 중심이 요점에 왔을 때 시계 좌표상에서 요점의 위치는요 0이고 그 시계가 V의 속도로 이동해서 요점에 왔을 때 시계 좌표상에서 시계의 중심이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계 좌표상에서 X'은 0입니다. S'은 V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계의 좌표계입니다. V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 이동하는 S'은 inertial reference frame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시간은 델타 X'이 0일 때 측정한 시간 TP가 고유 시간입니다. 이제 이 길이를 생각하는데요. X는 180m 이 길이를 생각하는데 X는
180m는 지면의 좌표계 S의 좌표계 상의 X 값입니다. 지면의 X 좌표계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를 막대자라고 생각하고요. 막대자라고 생각하고 L을 막대자라고 생각하면요. L의 시작점과 끝점은 좌표계 S에 대해서 정지 상태, 즉 델타 T가 0입니다. 그래서 이 X는 S 좌표계에서 고유 길이 proper length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게요. 고유 길이는 지면에 대한 좌표계 S의 좌표계 상에서 고유 길이가 측정이 된 거고요. 그 길이가 X는 180m이고 고유 시간은 움직이는 시계의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이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물 건너 갑니다. 제가 동영상을 만들 때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S'은 V의 속도로 이동하는 클락 상의 좌표계이고요. 이때 V는 상대 속도이고요. 상수라야 합니다. 그래야 S'이 Inertial Reference Frame이 됩니다. 그리고 이 S' 상에서 델타 X' 요 지점에서 시계상의 X' 좌표는 0이고요. 요 지점에서 시계상의 X' 좌표는 0입니다. 이때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그리고 S 좌표계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의 시작점과 끝점은 S 좌표계에 대해 정지 상태입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X는 180m는 S 좌표계에서 고유 길이가 되고요. 이거를 LP라고 나타내고요. 이게 180m입니다. 오토 LP는요 180m이고 이거는 이거를 나타냅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What time does the clock read as it passes x equals 180m? 시계상에서 이 점을 통과할 때 시간은 얼마인가, 즉 고유 시간을 계산하라고 묻는 겁니다. 요를 접어 올리고요. 오토 L은 LP에다가 감마로 나눕니다. L은 시계상의 S' 좌표계에서 길이입니다. 이 길이는 고유 길이 LP가 수축된 상태로 측정됩니다. 이거를 좀 예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LP over 감마, 이거를 length contraction이라고 부릅니다. 길이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L은 시계상의 S' 좌표계에서 LP 값에 대응합니다. 오토 T, P는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이고요. 시계상에서의 길이에다가 상대속도 V를 나누면 고유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L은 시계상에서 길이이고요. V는 시계가 운동하는 상대속도입니다. SED, Cout, TP는 TP, CPG, and 이렇게 했어요. 다시 빌드하고 CLS, C 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요. 이 값을 보기 좋게 표시합니다. 컨트롤 호응하면 제가 여기에 마이크로를 정의해 놨고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컨트롤 N하고 여기다가 마이크로를 나누고요.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시간을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나타냈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 C 하면 0.8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풀었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문제 자체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 21번 문제에서요.
이 x는 고유 길이이고 0.6c는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를 주고 고유 길이를 주고 What time does the clock read as it passes x equals 180m? 이 문제는 고유 시간을 구하라는 계산입니다. 고유 시간을 주고 고유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 자주 나오고요. 고유 길이를 주고 고유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문제를 분석해서요. 계산한 결과가 올바른지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사해서 붙여 넣었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B로 놓습니다. 이 부분은 접어 올리고요. 이 부분도 접어 올립니다. 우리 문제에서 이 V는 Relative Velocity 상대 속도이고요. LP는 고유 길이이고 우리 문제는 고유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가 식을 유도합니다. 고유 시간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요. 이 식에서 이 식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감마는 로렌츠 팩터이고요. 이 식에서 L 자리에 이 식을 대입하면요. TP는 LP분의 V 다트 감마 이런 식이 나오고요. 제가 이걸 보기 좋게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서 이 감마는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로렌츠 팩터입니다. 로렌츠 팩터의 역수는요. 감마분의 1은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을 이 식에서 감마 자리에 넣습니다. 이 식을 가져오고요. 감마 자리에다가 이 식을 넣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 곱하고요. 그래서 LP가 주어지면 TP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V분의 1을 이 루트 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V를 이 루트 속에 집어넣으면요. LP에다가 루트를 곱하는데요. 이게 1분의 V의 제곱 빼기 1분의 C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식은 LP가 주어졌을 때 TP 고유 길이가 주어졌을 때 고유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고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이걸로 나누면 됩니다. 제가 이 식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를 접어 올리고 이제 이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오토 TP는 proper time with speed 여기서 LP 고유 길이를 주고요. 상대 속도 V를 줍니다. 여기 팝업 창을 보세요. TP는 LP 곱하기 루트 V의 제곱 분의 1 빼기 C의 제곱 분의 1 이 식을 직접 사용한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플로팅 포인트를 주셔야 합니다. 제가 모두 부동소수를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를 복사하고요. 컨트롤 N에서 붙여놓고 이 부분은 디세이블 하고요. 다시 빌드에서 실행시켜보면 CLSC 아까와 완벽하게 같이 나와야 합니다. 요거는 B번의 정답이고요. 이번에는 확인사살합니다. O로 L, P, R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고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고유 길이를 역으로 계산해 봅니다. Proper length with speed 이번에는 TP 고유 시간을 주고요. 상대 속도 V를 줍니다. 거꾸로 계산해서 L, PR 고유 시간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고유 길이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단위가 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이가 이 책에서는 X입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CLSC 역으로 계산했을 때 고유 길이 X가 180m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고유 길이가 주어졌을 때 고유 시간을 계산했고요. 고유 시간을 주어졌을 때 고유 길이를 계산했습니다. 고유 길이, 고유 시간
이런 개념이 없으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무너집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이론을 잘 되새겨 보시고요. 제가 이걸 기본적으로 책에서 읽어서 배운 것이긴 하지만 제 의견을 넣어서 보충 설명한 겁니다.